사주와 상명학, 오늘은 억부와 용신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팔자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용신은 원래가 이제 쓸 용자를 쓰는 것을 얘기를 해서 사주에서 쓰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쓰는 육친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필 때 용신을 쓰는데요. 용신이라는 것이 사주에서 쓰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용신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만 해서는 또 이렇게 통변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용신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억부용신, 격국용신, 조용신, 그리고 통관용신, 병약용신, 전왕용신 이런 식으로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각각의 용신에 대한 쓰임을 잘 알지 못하면 용신을 공부하고 나서도 사주풀이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억부와 용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억부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사주의 균형을 맞춰보는 것이 억부라고 하는 겁니다. 억은 억제하다의 억과 부축하다, 돕다라는 의미의 부를 써서 억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균형을 맞춰서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쳐졌으면 그것을 도울 건가 또는 억제할 건가 이것을 판단하자라고 하는 것이 억부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 억부를 조절하는 저울추 같은 것이 용신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억부용신 그러면 일간이 강한가 약한가 이것을 따지는 용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12신살, 12운성, 기타 육친의 편중이나 육친적인 것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 이런 것들을 공부해 봤는데요. 이것이 좀 뜬구름 잡기식의 풀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좀 정확하게 이 육친이 어디에 쓰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이론이 억부용신 이론이라고 얘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좀 더 세밀하게 풀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용신은 사주의 균형을 맞추거나 안 좋은 기운을 해결하는 육친적인 오행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서 일반적으로 길흉화복을 간정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용신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주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억부용신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억부라고 하는 것은 억제한다는 뜻과 돕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을 사주 전체로 비교해서 일간이 강하면 억제하고 일간이 약하면 부축해서 돕는다라는 것이고요. 억부용신이라고 말하면 이제 일간의 강약을 조절하고 사주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보통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에 작용을 하는 건데요. 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살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나 중심의 세상을 보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부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내가 원하는 정신세계, 즉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얘기를 해보는 것이 억부용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억부의 관점은 횡적인 인간관계나 개인적인 가정사 그리고 개인 취향에 작용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억부에서 파생된 용신을 논할 때는 이 사람이 좋은 것 또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분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억부용신을 본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개인적인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취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이 용신이 억부용신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억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등령과 득지, 득세 등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들이 다른 얘기로 하자면 신강신약 이것을 논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들은 다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조금 더 고급스럽고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등령과 신령 그리고 왕세 강약 하는 것들의 구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등령에서 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령을 얘기를 합니다. 즉 원령은 계절의 도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일간이라고 하는 오행이 목화토금수하고 오행이 정해지겠죠. 이 목화토금수하고 정해져 있는 일간이 이 계절에, 즉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나라고 상징하는 일간의 오행이 어느 계절에 있는가, 그래서 그 계절에 도움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등령했냐 신일령했냐 하는 겁니다. 즉
일간이 왕해지는 계절, 즉 화인데, 오행이 화인데 이 여름에 태어났다거나 봄에 태어났다거나 뭐 이러면 등령했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일간이 화인데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났으면 신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령했다라는 것은 기운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득지와 실지, 득세와 실세 이것을 얘기하는데, 득은 얻을 득자로 쓰겠죠. 지라고 하는 것은 일간 기준으로 월지를 제외하고 연월일 시가 자기 일간을 돕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령 신령은 일간이 월령에 대비를 해보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득지 실지는 천간에 있는 일간이 지지에 있는 것들을 얻었느냐, 지지에서 나를 생하는 것이 있느냐, 이것을 살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불의 일간이 연, 일, 시의 지지에서 해, 인, 묘 등을 만났다거나 그러면 이게 득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신일간이, 경이나 신일간이 월지를 제외한 연, 일, 시에서 신, 유, 술 하는 이 지지를 만났다면 이것을 또 득지했다, 즉 지지를 얻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지는 이 득지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연일시에서 일간을 생조하지 못하는 그런 기운을 만났을 경우에 실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라도 있으면 득지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도 없을 때 실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월령에서 등령을 했는데 연, 일, 시에서 일간을 생조하는 기운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 이걸 등령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일간이 강하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일간을 생하는 게 맞냐 적냐를 구분할 때 그 저울처럼 저울질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등령, 득지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득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세력은 즉 월령을 얻지 못하였지만 다른 천간이나 지지에서 일간을 도와주면 세력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음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간을 생조하는 천간 지지가 있는가, 이게 있을 때 득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없을 때 실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가지고 신강항을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좀 더 들어가서 일간의 왕세강약 이것을 논해 보는 것도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등령, 득지, 득세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나서 일간이 어떻게 강하고 어떻게 약해졌는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왕세강약이라고 하는 것은 월령과 연월일시의 상태에 따라서 신강, 신약, 신왕, 신세로 구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뭐 등령, 득지, 득세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 왕, 세, 강, 약에 대해서 이것에 따른 용신을 잡는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왕세강약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 보셔도 됩니다. 쭉 넘어가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왕은 비겁이 많거나 사주에서 자, 오, 묘, 유를 두고 일간이 강해진 경우를 왕이라고 합니다. 사주가 왕하면 우선적으로 극하는 것을 찾아서 용신 삼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월의 병화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 득지, 등령 다 했죠. 거기에다가 이 좌오묘유가 있고 겁재가 있으면서 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왕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다른 사주에서 병호, 정유, 병호, 갑오 이렇게 했을 때 신령했지만 득지하고 득세하여 병화가 득세하고 비겁이 다자하니 이 또한 신왕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견겹을 끼고 왕할 때를 일간이 신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왕한 것은 책에 보면 왕자의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왕한 것은 설해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왕한 것은 설보다 극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강은 인성이 많거나 인신사에 생지를 끼고 강해진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주가 강하면 설하는 것을 우선으로 용신을 잡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4월의 병화라고 했을 때 등령했고 득지했고 여기서 그 생지를 끼고 왕해졌으니 이것을 보고 신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주에서 뭐 해월의 갑
잡목이라고 했을 때 해라고 하는 것에 득명했고 득지했으며 그리고 득세까지 했네요. 근데 여기서 인성이 왕에서 이게 신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강했으니 일간을 기준으로 설하는 것을 이것을 이제 그 용신 삼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좌오묘유 왕지일 경우에는 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극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인신사에는 원래 생지라서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이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신을 잡을 때 설하는 것을 용신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 잡기가 생각하면 되게 복잡할 수도 있지만 되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신강이나 신왕이나 설하거나 극하는 것 중에 하나를 잡으면 되는데요. 이 극하는 걸 잡는 기준은 일간이 신강이나 신왕 했는데 재성이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관을 용신으로 잡고요. 재성이 있을 때, 그리고 재성이 없거나 뭐 이러면 식상으로 잡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사주에서 식상이 있어가지고 식상이 안 닫혀 있으면 그냥 식상 용신하고요. 관이 있어가지고 그 관이 쓰임이 있으면 재성이 극당하는 것을 막아준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관을 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운부터 작용하는 운에서 식상 생재하는 운으로 가면 식상 용신인 경우가 많고요. 관인으로 운이 가면 관용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신 잡는 방법은 천차만별이지만 실전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운 따라 용신이 널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할 거냐 설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신강이나 신왕이나 설하는 것을 우선 잡아보고 그 다음으로 극하는 것을 잡는데 극하는 것은 일간을 극하는 것은 관이 되기 때문에 관은 대체적으로 관이 있을 때는 관용신입니다. 관이 없을 때는 관용신하기 어렵겠죠. 관도 있고 식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식상을 이제 생하는 조건이 좋은가, 즉 그 생지가 있는가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설하는 건지 이것을 보는 거고요. 생지가 많거나 또는 인성이 많거나 이러면 설하는 식상으로 용신을 잡고 생지가 적고 왕지가 많고 인성이 없고 그러면 극하는 관을 용신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자, 신강신왕 설명을 했고요. 다음은 쇠 그랬는데요. 쇠라고 하는 것은 몸이 쇠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쇠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 나빠졌다, 뭐 또는 병이 침습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주에서 일간이 쇠하다는 것은 사주에서 관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근이 있으면서 관이 많을 때를 이제 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기미, 무진, 임술, 무신 그랬는데요. 근이 있으면서 관이 왕하기 때문에 이것을 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압하는 식상이 용신이 될 수도 있지만 일간을 생하는 인성이 용신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살 많은데 인성 용신 이사주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식상이 원국에 있었으면 식상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억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균형을 잡는 겁니다. 이 약해져 있는 균형에 식상은 일간의 기운을 빼기 때문에 관이 왕한데 식상을 써서 다시 잡는다라는 것은 억부적인 측면에서는 맞지가 않고요. 이것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병약적인 측면에서 관이라고 하는 병이 많으니 식상이라고 하는 약을 써서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병약용신론입니다. 근데 지금 억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쇠하여 신약해졌으니 인성을 용신으로 써서 일간의 균형을 잡아보겠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근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근 내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근을 내린다는 것은 통근과 기를 통한다는 통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지에서 위로 올라갔다는 뜻의 투관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통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뿌리를 통했다, 즉 뿌리를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천간에 있는 오행이 지지에 있는 오행에 의지했다는 의미인데요. 지장간에 있는 것이 천간에 있는 것과 오행이 같으면 이것을 통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양간은 기운이기 때문에 그릇에 어떤 그릇이든지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양간은 지지에 있는 음간에 근을 내릴 수 있는데요. 천간에 있는 음간은
이미 질해서 그릇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음간은 지지에 있는 음간에만 근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나머지는 다 통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병오 하고 있는 것은 천간에 있는 병화가 지지 오화에 근을 내렸고요. 갑인 하고 있는 것도 지지 임목에 근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축 하고 있는 것도 축 중에 신금에 천간의 신금이 근을 내린 것인데요. 신월 그랬는데 신금이 천간 신금이 지지 신금에 근을 내린 것이 아니라 통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기와 통근에 대한 구분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사주가 신월의 정사일주인데요. 정화가 음간이고 지지에 있는 사 중에 있는 것이 무경병, 그래서 음간이 지지 양간을 봤으니 근을 내리지는 못하고 통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기했다라는 것은 그 기운이 그 근을 내려서 힘이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체적으로 좀 신약해지기가 쉽고요. 이 경우처럼 이 목이 왕해져서 일간을 생하는데, 그러니까 화를 생하는데 그 화를 생하는 역량이 부족해져서, 즉 그 목이 화를 생하는데 이 화가 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가 미로 바뀌었을 경우에, 정미로 바뀌었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통근했다고 해서 이 가불목이 정화를 생하는데 생이 원활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투간이나 투출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천간으로 드러났다는 얘기가 투간, 또 천간으로 올라갔다는 의미가 투출,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지에 있는 것이 천간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이고요. 통근과 같은 의미인데, 천간에서 지지를 바라봤을 때는 통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에서 천간으로 올라갈 때를 투간 또는 투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보시면 묘중의 을목이 투간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묘중의 간목이 투간 됐다, 투출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이제 이것을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을목이 지지 묘목에 통근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중의 임수가 천간의 개수로 투간 투출됐어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혼잡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임수가 천간으로 올라갈 때 임수로 올라간 게 아니라 개수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지 임수 따로 있고 천간 개수 따로 있다, 그래서 이게 투간은 했지만 혼잡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개수 입장에서 보자면 신금에 통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통근이 아니라, 왜냐하면 근이라고 하는 것은 음간은 음간에만 근을 내리기 때문에 신중의 임수의 개수가 근을 내리지 못하고 통기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기, 통근, 투간, 투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으셔야 사주가 쇠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일간이 근을 내리고 관살이 왕할 경우에 쇠하다, 그래서 이때는 인성이 우선적으로 용신이 될 수 있고요. 신약했다라고 했대. 약이라고 하는 것은 체력이 약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운이 약해서 기운을 빼가는 것들이 많아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간이 근이 없거나, 즉 통근하지 못했거나 식상이 많을 때를 신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약해서, 그러니까 일간이 인성으로부터 들어오는 기운을 다 소화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그 비견겁에 의지를 한다거나 뭐 그러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이 없을 경우에 타인을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주는 무호, 경신, 을사, 병술 이렇게 되는데요. 근이 없이 약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기세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니고 식상과 관이 대립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성이 근이 있으면 식상을 조절하고 관도 살고 해서 자신이 잘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통관용신으로서의 재성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과 식상이 다툴 때는 재성을 쓰는데, 이것은 사후약방문, 그래서 사건 터지고 해결해주는 귀인이 옆에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사주는 무호, 정사, 을축, 병술, 그래서 식상이 되게 많죠. 일간이 근도 내리지 않았죠. 이렇게 될 경우 신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할 경우에 세력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일간이 근이 없고 약할 때는 대책이 안 서서 인성이 온다거나 비겁이 와도
딱히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들이 다 못 사냐 그러면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자기 상황에 맞게끔 또 잘 살아가는 것이 신약한 사주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식재를 따라갔으니 식상생지하고 열심히 사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굳이 신약했다고 해서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목이라고 하는 체성상 토를 봤을 경우에 그래도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지장간에 있는 수라도 쓸 수 있으니 그것을 너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인성이 이제 예외적인 것을 설명을 했는데요. 인성이 많은데 일간이 근이 없는 경우, 저 같은 경우가 보네요. 용신 잡기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성이 많아서 관을 쓰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인성을 두들겨 패는 재성을 쓰기도 어렵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성은 윗사람이나 어른을 뜻하잖아요. 그 어른이나 윗사람이 잘못했다고 어른을 두들겨 팰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용신 잡기가 애매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간에 근이 없으면 식상에 대한 생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수기 유통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뭐가 특별히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등령, 득지, 득세, 뭐 일간의 신강약, 왕세강약 이것을 다 공부를 했는데요. 이 기준점은 그래요. 월령이 되게 힘이 세요. 그러니까 월지가 가장 힘이 셉니다. 그리고 천간에 있는 것들은 힘이 세려면 지지에 근을 내리고 있어야지 셉니다. 그러면 통근이라는 거, 투간이라는 거 이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떤 게 더 힘이 강한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초보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먼저 할 것은 일간하고 똑같은 육친이 있는가 또는 일간을 생하는 육친이 있는가 이것을 찾아서 일간의 점수를 내보면 되는데 그냥 대체적으로 천간에 있는 것들을 1점으로 놓고 이것이 일간을 생하거나 일간과 같은 오행일 경우에는 플러스 1점이라고 하시고요. 반대의 경우 일간을 설하거나 재성이거나 관성이거나 했을 때는 마이너스 1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천간에 있는 것들이 지지에 근을 내리고 있을 때 즉 앉은 자리에 근을 내리고 있을 때는 이것을 0.5점을 더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있는 것들은 다 2점씩으로 놓고요. 지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연월일지에 있는 건 다 2점이고 다만 월령만 한 3점 정도 주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신강하냐 신약하냐 이것을 나눠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계산하는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월령 중심으로 해서 월령이 일간을 생하는 월령인가 설하는 월령인가 이것을 먼저 따져보고 사주 전체가 일간을 돕고 있는지 또는 일간의 기운을 빼고 있는지를 살핀다면 신강약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강약을 구분하고 나서 신강약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억부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억부용신은 일간이 강하면 그 기운을 빼는 식상을 용신으로 쓰거나 아니면 일간을 극하는 관을 용신으로 쓰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일간이 약하면 일간을 생하는 인성을 쓰느냐 일간을 돕는 비견을 쓰거냐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 것들 중에서 고민하게 되는데 이것을 선택을 하는 방법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강, 신왕, 신쇠, 신약 이것을 구분해 보셔가지고요. 일간이 그 비경겁으로 인해서 강해졌을 경우에는 관을 써서 용신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간이 인성이 많아서 신강해졌을 경우에는 식상으로서 설하는 것을 용신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간이 근이 있으면서 신약해졌으면 이때는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간이 근이 없으면서 신약해졌을 경우에는 비겁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신약하면 인성용신이 우선이고요. 기본적으로 신강하면 억부용신의 개념에서는 기본적으로 신강하면 식상용신이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을 쓴다라는 것은 명예를 추구한다라는 거라서 대체적으로 격용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보다는 억부용신에서는
식상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억부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억할 거냐, 제할 거냐, 억제할 거냐, 부할 거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비겁이 많아서 신왕할 경우에는 관사를 용신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그냥 규칙이니까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중에서 비견이 많을 때는 편관을, 겁재가 많을 때는 정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견은 일간을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견은 일간과 같은 오행과 같은 음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를 극하는 것처럼 편관을 써야지 비견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겁재는 일간과 다른 음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관을 써야 경쟁자를 누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성이 많아서 신왕했을 때 이때는 재성을 용신으로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인이 많을 때 정제, 편인이 많을 때 편제 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식상을 용신 쓰고 재성을 희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성 용신이 되기는 어렵고요. 이론상으로는 이 인다 하니까 재용신 했는데 이것은 병약 용신에 가깝습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요. 그래서 인성이 많을 때는 식상을 용신 쓰고 다음으로 재성으로 희신 쓰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자, 태왕자, 호설, 정령, 의설, 위용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비겁이 많아서 태왕하고 재관이 무력할 때 식신이나 상관을 용신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즉, 뭔 얘기냐면 일간이 강하면 인성이 있든 뭐 비겁이 많든 강한데 관이 없거나 관이 힘이 약하면 그냥 식상 쓰란 얘기죠. 잘 살펴보면 되겠죠. 이것은 약한 관을 쓰면 괜히 반극 현상이 일어나서 관이 없거나 무력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관을 쓰지만 관보다는 약한 놈보다는 강한 놈 쓰자는 얘기죠. 즉 근 있고 튼튼한 놈 써야지 내가 성공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강하면 식상이나 관 중에 어떤 놈이 더 강한가를 살펴보고 강한 놈을 용신으로 잡읍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왕한 사주에 식상이 있으나 미약할 때는 재성을 용신으로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설하는 것을 다시 설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성으로부터 식상이 극하는 것을 보호하자는 뜻입니다. 즉 그 신왕한데 식상이 약하면 극당하면 극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성을 써가지고 보호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식상 용신 재성 희신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시고요. 비겁이 많아서 신왕한데 재관이 미약하면 식상을 용신합니다 그랬네요. 네, 이 말은 다른 이유로 식신생재, 상관생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왕한 사주에 관성이 있으나 미약하면 재성을 용신합니다. 네, 관이 있으나 미약하면 재성을 쓴다라는 것은 제자 약살한다는 얘기인데요. 재성이 관성을 생해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 식상이 없어야겠죠. 식상이 없거나 식상이 약하거나 더 약하거나 했을 때 재성을 써서 관을 살리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신강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신강한데 관이 약하면 그냥 식상 용신 쓰시고요. 신강한데 관이 강하면 관용신 쓰시면 됩니다. 자, 부용신 부법입니다. 부는 돕는다는 의미인데요. 식상이 많아서 신약할 때는 인성을 용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식상을 극제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약한 것을 살리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식신이 많을 때는 편인, 상관이 많을 때는 정인을 용신으로 하고 비겁이 일주를 도와주는 것도 약하나마 용신으로 쓰기도 하는데 주변 상황을 잘 살펴야 하고 식신의 경우 길신이기 때문에 편인으로 조절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편인운이 온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냥 어쩔 수 없이 편인으로 썼으니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성이 많아서 신약하면 재다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비겁을 용신으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제가 많으면 겁제를, 편제가 많으면 비견을 써서 용신을 잡으면 이 사주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설명을 보자면 사주에서 정제가 많으면 겁제를 용신하는 것은 사주에서 정관이 있을 때나 쓰는 것이고 정관이 없을 때 겁제를 쓰는 것은 돈 벌어서 뺏기는 것 같으니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겁제라는 것도 용신으로 잘 안 쓰고 편인이라는 것도 용신으로 잘 안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마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카드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연체돼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현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많아서 겁제를 용신으로 쓰려면
관이 있어줘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관이 없이 겁재를 쓰게 되면 돈 벌어가지고 여기저기 쓸 곳이 많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관성이 많은데 신약한 사주, 인성이 용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관인 상생, 살인 상생으로 통관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혹 편관으로 인해서 신약해질 경우 양인 또는 겁재로 유도해서 합살을 하거나 용신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양인 합살이라고 하고요. 큰 권력을 질 수 있는 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만 일간이 근이 없고 관살이 많을 때는 인성을 쓰기보다는 관살에 의지해서 살아가거나 식상으로 관을 쳐서 해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편관이 많고 인성이 없이 신약할 때 식신이나 상관을 용신으로 하는데요. 이것을 식신제살 있죠. 편관이 많고 인성이 없을 때 그리고 신약해졌을 때, 그걸로 인해 신약해졌을 때 식신상관을 용신으로 하는데 이것을 식신제살, 상관제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 상황을 잘 살펴보고 정해야 되고요. 남자들의 경우 큰 상관이 없는데 여자들의 경우는 관은 남편인데 그 남편을 식상으로 쳤으니까 결혼 후에 이혼을 한다거나 그러는 경우도 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데 이랬는데 인성이 없으면 참 곤란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극태약 시에는 종법을 참고합니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래서 신강 신약에 따른 용신을 잡는 것을 억부용신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외에 격국용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월령이나 월지에서 투관한 것을 격으로 잡을 때 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억부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활, 가정사 이런 것을 상관하고 횡적인 인간관계를 조정했다면 이것은 집안성 그리고 사회성 그리고 스펙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격국용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격용신은 월지라고 하는 사회성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성취도와 그 사람의 높낮이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격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금묘와 실상 그 젊었을 때, 즉 15세부터 30세 사이를 얘기를 하는 그 시절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적성이나 진로를 정할 때도 격용신을 잡아서 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고민하고 있는 일들이 월령에 있는 육친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월령이 어떤 육친이냐에 따라서 길신은 순용하고 흉신은 억제하는 것을 용신으로 잡게 되고요. 길신이라는 것은 식신, 정제, 정인, 정관을 길신이라고 하고 이 길신이 월지에 있으면 이것을 순용한다 그래서 그 식신은 정제를 용신 삼고 정제는 관이나 식신을 용신 잡고 정인은 정관을 용신 잡고 정관은 정인을 용신 잡습니다 하는 것을 순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흉신이라는 것은 억제를 하는데 흉신은 상관, 편제, 편임, 편관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흉신을 억제한다는 것은 극하는 것을 그러니까 월령에 흉신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흉신이라고 하는데 흉신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극하는 것을 용신 잡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관이 있을 때는 정인을 용신 잡고 편지가 있을 때는 비견을 용신 잡고 편인이 있을 때 편제를 잡고 편관이 있을 때 식신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격국론을 들어갈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조우용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조우는 한난조습이라고 해서 사주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주대에 있는 목화토금수 오행이 계절적으로 따뜻하고 차갑고 습하고 말라있고 비쩍 말랐고 이런 것을 살펴서 잘 살 수 있는 건지 못 사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조우용신은 일신상의 편안함이나 그 오행의 효율을 따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편안한 것이나 게을러지는 것 또는 개인적으로 머리가 좋다거나 이런 것들을 살필 때, 즉 정말 개인적인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질병, 개인적인 두뇌 활동 이런 것을 볼 때 쓰는 거라서 조우용신이 왔다고 돈을 잘 벌고 이런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그러는 경우가 없고요. 그냥 개인적인 신상 이런 것을 살필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조우용신도 나중에 공부할 때 한번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공통보검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조우용신은 일신상의 편안함을 살피는 거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쭉 설명을 해놨지만 지금은 그냥 한번 읽어보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이 조우용신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통보감이란 책이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그냥 일간이 그 계절에 태어나서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을 갖췄는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따져서 그걸 용신으로 삼는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병약용신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병약용신이라는 것은 사주에서 대체적으로 많은 것을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극하는 것을 약이라고 합니다. 병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뚫어주는 것을 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방처방, 즉 뭔가 이렇게 집안에 애가심이 있을 때, 뭐 발목 잡는 육친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성공을 못했어요 라든지 엄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라든지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 지금 뭐냐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잘 됐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잘 됐네 할 때 이제 병, 이게 어머니가 병이었구나, 어머니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했구나, 또는 자녀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할 때 식상이 병이면 이것을 극하는 인성이 올 때, 뭐 이런 식으로 병, 약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 감기 걸린 사람이 종합 감기약 한 방에 듣는 것처럼 먹는 것처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병, 약,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사주 중에서는 관살이 왕할 때 인성용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관살이 왕한 것을 쳐주는 식상이 운에서 와도 병약으로 쓸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근데 용신이 억부와 병약의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억부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아하는 것이 편인 용신이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많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식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병약은 많은 것을 처리해주는 것을 병약농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책에서 뭐 쭉 있지만 가벼운 설명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거 보시면 사주에서 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자 이상일 때 오행을 중화시켜주는 일주의 병이 있고, 중화를 해치는 일주의 병이 있고, 둘째는 상관, 편인, 편관 등 겁재 등이 흉신이고 월지에 있는데 제화할 수 있는 육친이 없을 때를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은 세 가지인데요. 병은 두 가지고 약은 세 가지네요. 일주의 병을 고치는 일간의 약과 격국의 병을 고치는 격국의 약이 있는데, 행운에서 오는 행운의 약이 있습니다. 세 가지죠. 일간의 약, 격국의 약, 그리고 행운에서 오는 약. 그래서 감명할 때는 병이 있는가를 알아내고 그 병을 가볍게 할 것인지, 가벼운 것인지 심한 것인지를 파악해서 사주에 약이 있는지 없으면 운에서 오는지 이것을 살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약용신은 단방처방처럼 막혀 있는 거, 오랫동안 정체돼서 나를 괴롭혔던 것들,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운에서 오거나 내가 가지고 있거나 했을 때 성공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통관용신은 병약과도 비슷한데요. 두 오행의 힘이 비슷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이것을 중간에서 조절해 주는 것을 통관용신이라고 합니다. 육친적으로는 상관과 정관이 대립되어 있을 때 재성이 통관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행상으로는 금과 목이 대립되었을 때 수로서 이것을 유통시켜 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통관용신도 병약용신과 비슷한 의미로 쓰는데, 대체적으로 통관용신은 귀인의 작용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폭행 사고가 났는데 내가 거기 연루됐어요. 근데 경찰서 갔더니 아는 분이 판검사네, 친척이. 그러면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통관용신이 사주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행상으로 봤을 때 금목이 싸울 때 수가 통관이고, 목과 토가 싸울 때는 화가 통관이고, 뭔지 아시겠죠? 토국수 할 때는 금이 있으면 통관이 되고, 수국화 할 때는 목이 있으면 통관이 되고, 화극금 할 때 토가 있으면 통관이 됩니다. 이것을 오행적인 통관이라고 하고요. 육지는 비겁이 재성을 극하면 식상이 있으면 통관이고, 식상이 관을 극하면 재성이 통관이고,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통관용신은 아까 설명을 드린 뭐 그런 것처럼 통관운에 기인을 만나서 성공하기 쉽다. 병약하고 비슷하지만 병약의 이론은 병이라고 하는 많은 육친을 극하는 것으로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통관은 강한 세력들 사이에서 중재해주는 통관, 그러니까 유통시켜주는 것을 통관용신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왕용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왕이라고 하는 것은 종을 얘기를 해요.
사주가 하나로 오행이 이루어지게 된다거나 뭐 목화로 이루어졌다거나 화토로 이루어졌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 기운으로 몰렸을 경우에를 전왕이라고 하고요. 그 전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거스르지 않을 때 용신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왕용신에서 전왕은 비경겁제가 용신이고, 종강은 정인 편인이 용신이고, 종안은 식신상간이 용신이고, 종제는 정제편제가 용신이요, 이렇게 해놨거든요. 뭐냐면 비겁이 많을 때는 그냥 비겁ገብ제가 용신이고요. 인성이 많아서 강해졌을 경우에 그냥 인성이 용신이에요. 그리고 식상이 많아서 그 신약 아주 극신약해졌다면 그냥 그것을 식상이 왔을 때 운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살에는 정관편관이 용신이며 라고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전왕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기운을 따라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로써 이제 용신이라는 것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신강약과 용신을 잡는 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용신과 귀신, 용이 기구한 이런 것들이 뭔지 설명을 하는 시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